자, 오늘도 AI 반도체 관련해서 브리핑 이어가도록 할게요. 최근에 제가 몇 달 동안 AI 반도체가 대장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지속했었습니다. 특히 8월부터 여러분들이 당시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이런 주식에 홀릭되어 있던 개인 투자자가 많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2차 전지가 끝났다라고 단언하기는 사실 상당히 무서운 얘기지만 좀 위험할 수 있다. 근데 상대적으로는 이오테크닉스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게 잘 떨어지지 않는다. 그 주가라는 거는 떨어질 때가 되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 매수의 힘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상승폭은 다르지만 어쨌든 올라가는 폭 자체는 여기서 보시면 한미반도체 또한 여기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상당한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만원짜리 주식이 7만원이 되는 것 자체가 어떤 이제 대장주의 성격이 있거나 아니면은 버블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버블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나쁜 건 아닙니다. 뭐냐면은 항상 자본주의 역사라는 거는 버블이 형성되고,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엔비디아라는 주식 자체가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PER 관점에서 지금 이제 뭐 현재 관점, 미래 관점에서는 30배 전후라고 보시면 좋겠고, 현재 관점에서는 뭐 60배 전후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60년 동안 실적이 제대로 나와야 엔비디아의 현재 가치가 괜찮은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60년 동안 그냥 평균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향후에 1, 2년 동안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이게 PER이 순식간에 반토막 떨어지는 거죠. 1년 사이에.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테크, 우리가 이제 IT 버블이 가장 이제 최근에 유명했고,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07년에도 금융위기였는데, 이때 당시에 공통점이 뭐였냐면 IT 버블 때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상 PER이 60배일 때 버블이 왔고요. 일본에서도 버블이 예상 PER이 60배일 때 왔었어요. 그리고 2007 금융위기 때도, 그때도 자세히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STX 조선해양 이런 게, 특히 STX 조선해양이 PER 100배, 삼성중공업도 PER 60배, 70배, 대우조선해양도 PER 100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거는 항상 PER이 100배 갈 때 버블이 터지는 거예요. 에코프로도 PER이 뭐예요? 100배. 그쵸?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AI 반도체가 조금씩 버블을 만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버블이 터지기에는 현실적으로 SK하이닉스 같은 게 뭐 20만원을 넘고 30만원을 향해 갈 때 버블이다라는 얘기가 현실성이 있는 거지, 아직 AI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AI 반도체가 버블이다? 이거는 또 맞지 않은 거죠. 마치 아이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폰 관련주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버블이다? 이 얘기와 비슷한데, 당시로 돌아가면 아이폰이 나왔을 때 최대 한국 주식 중에 최대 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는 게 BH인데, BH 주식 또한 2011년 전후에서 이때 이제 버블이 나왔을 수 있는 건데, 그때 이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죠,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마이너스 5, 60%까지 떨어졌지만 그 이후에 다시 400% 오르고, 그리고 떨어졌다가 또 그죠, 1200%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경기 순환을 만든다는 거죠. 기업의 사이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게 자세히 풀어 써드린 게 어제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지금은 AI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가 무슨 주식을 사야 되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도 가온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에이징랜드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지만, 어제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어제부터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 3월 12일이죠. 3월 12일 어제 뭐라고 했냐, 우리가 지금 가온칩스, 리노공업, 뭐 ISC도 봐야 되지만 결국에는 에이징랜드가 지금 AGI 관련주로 부각이 됐고, 자람테크놀로지는 이미 우리가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계속 4만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 12일에 삼성 SDI, 리노공업, 에이징랜드를 매수하라고 했는데,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왜 매수하냐, 67,000원에 우리가 2월 29일에 이미 사라고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에이징랜드는 보시면은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TSMC와의 직접적 연관성이 있고, TSMC의 주가의 흐름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뭡니까, 샘 알트만하고 엔비디아의 그쵸, 최대 수혜가 이 빅뱅 AI 반도체 빅뱅 속에서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게 TSMC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그렇죠? 뭐 그런 주식들, 그 주식들이 뭐냐면 결국 뭐 ASML 그리고 또 브로드컴 뭐 이런 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TSMC와 가장 파운드리 관련해서 60% 점유율을 갖고 있는 TSMC와 연관성이 깊은 한국 주식은 에이징랜드다. 에이징랜드를 제가 2월달에 67,000원에 사라고 했는데 바로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또 여기 67,000원에 와.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했냐? 에이징랜드 지금 당장 사십시오. 삼성 SDI 당장 사십시오. 삼성 SDI도 3월 11일에 사기 시작했습니다. 3월 11일이 이 음봉 나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음봉에 우리가 매수를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좋은 주식을 박스권 돌파했을 때 음봉에서 하는 습관. 그리고 이 주식이 향후에 전망이 좋아야 돼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도 황화리튬 관련해서 황화리튬이 몇 배 성장합니까? 그쵸? 20배 성장해요. 전고체 배터리 몇 배 성장합니까? 그죠? 14배 성장해요. 언제부터? 26년부터 2030년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3, 4년 사이에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산업이 아직 개화기에 있는데 주가는 2차 전지가 안 좋으면서 굉장히 바다. 역사적 PBR이 어디 시점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삼성 SDI는 역사적 PBR 기준으로 보면은 완전 저점에 있어요. 과거에 삼성 SDI가 이때 2019년 보면은 이때 그쵸? 물론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풀리면서 대세적 상승을 이뤘지만 어쨌든 분명한 거는 우리가 가장 최저점의 역사적 PBR이 돈은 잘 벌고 있는데 돈은 이렇게 엄청 크게 빨리 벌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벌고 있는데 주가 흐름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대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제가 계속 삼성 SDI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드린 겁니다. 그래서 3월 11일 계속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LS 일렉트릭하고 자람 테크놀로지를 계속 매수하라고 매수 LS 일렉트릭 자람 테크놀로지 링네트 계속 매수 지난주에는. 근데 LS 일렉트릭도 지난주 매수하자마자 바로 수익, 링네트도 지난주에 이 시점 6,100원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하라고 했는데 바로 급등. 이런 종목도 사실 이제 밸류업 같은 경우도 그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중소형주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차가 이미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오르는 거지 급등 가능성은 저는 있긴 있는데 원래 이제 주가라는 거는 신고가 경신하기 전에 급등하는 겁니다. 마치 최근에 자람테크놀로지가 제가 신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잖아요. 그 시점이 제가 4만원에 말씀드린 이 시점이었는데 이 라인을 뚫고 갈 것이다 얘기했는데 정확히 10만원까지 찍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결국에는 제가 최근에 이제 자람테크놀로지 쪽 결국 AGI라는 게 무엇이냐? 범용 인공지능. AGI를 제가 지금 이제 다 급등한 상황에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저커버그가 한국에 오기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자람테크놀로지는 제가 2월 5일부터 정식적으로 유튜브에서 교육을 시켜드렸죠. 그리고 2월 21일에 여러분들 사라고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주반도체도 11월에 사라고 해서 엄청 급등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관점에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그때 우리가 사실은 다르다가 정답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평생 갖고 갈 주식을 뭐 사세요 하면은 포스코홀딩스 샀을 때 수익이 납니까? 수익이 나요? 급등하기 직전에 사야 돼요. 이제 사가지고 석 달 안에 급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자람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여기서 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2월 5일에 제가 교육을 시켜드리기 시작했었어요. 물론 제가 100%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에너지 같은 경우도 1월에 사라고 했는데 상당히 흐름은 안 좋았어요. 근데 필에너지도 제가 작년 뭐 상장했을 때 사라고 한 게 아니고 절대 이때 사라고 한 적이 없었고 1월에 여기서 이제 주가 흐름이 이제 박스권을 돌파했으니까 여기서는 사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펀더멘털 괜찮습니다. 여기 하단만 깨지지 않으면 됩니다 했는데 이렇게 올린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후에도 필에너지 계속 뭐예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22,000원에서 19,000원 사이에서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필에너지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급등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급등이라는 종목은 결국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에이프릴 리바이어도 3월 8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통적인 있는 점이 뭐냐면은 결국에 뭡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실적이 좋아야 돼요. 2022년에 가장 실적이 좋은 게 에코프로였고 지금 2024년에 작년 4분기에 실적이 가장 좋은 게 가온치스, SK하이닉스, 오로스테크놀로지, 오픈엔치테크놀로지인데 오로스테크놀로지도 참고로 제가 처음 교육시켜드린 게 12월 26일 그리고 제가 17,000원, 18,000원, 16,000원에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게 지금 이게 시가총액이 2,000억이 안 되는데 시가총액 5천억을 향해 갈 것이다 얘기를 들었는데요. 현재 시가총액 오로스테크놀로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서는 당연히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매물을 소화해야 돼. 매물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서도 바로 오르진 않습니다. 그냥 점진적으로 오르는 뭐냐면 바닥이니까 바로 오르는 거예요. 여기가 바닥이냐? 단기로 바닥은 아니죠. 근데 뭐예요? 아니 단기로는 바닥일 가능성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바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보시면은 유의미한 그 캔들을 찾으셔야 돼. 유의미한 캔들을 제가 잠깐 찾아드리면 자 이게 유의미한입니다. 이게 유의미하기 때문에 이 라인 밑에서는 당연히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유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사라고 했었어요. 제가 잘한 것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주식이라는 게 이래요. 여기서도 유의미해. 근데 여기서는 제가 사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 보통 이렇게 오르는 주식이 시가총액 거래대금이 1,000억대 터지면은 조금 페이크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성ENG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2,000억 터졌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페이크보다는 구조적으로 올라갈 확률은 있어요. 왜냐면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 반도체 소부장으로 부각이 된 건 사실이니까 좋은 엄청 훌륭해질 실적을 갖고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기대치는 나쁘지 않아요. 매출액이 5,300억으로 추정됩니다. 작년에. 근데 올해에는 국내 사업장과 해외 사업장을 합치면은 당연히 이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고 컨센서스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신성ENG 같은 경우도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좋을 때 PBR 기준으로는 2배 이상 2.5배 이상 넘어갔었는데 지금 PBR이 그쵸? 2배 수준이겠죠? 자 보시면은 그쵸 2배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작년의 실적은 당연히 안 좋겠죠. 왜냐면 반도체가 불황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했고 다만 매출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1분기 2분기 넘어서면서는 다시 매출이 정상화되면서 25년에 실적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영업이익률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주식을 엄청 많이 사는 거는 저는 반대지만 그래도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거래대금이 터지는 종목은 눈여겨보다가 공부를 해놨다가 반도체 팹에 들어가는 클린룸 및 2차전지 동박공장에 들어가는 드라이룸 태양광 모듈 사업의 영위 작년까지 반도체 클린룸의 지원에 따라 성장이 정체되었지만 올해 클린룸 반영 드라이룸 확장에 따른 성장성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업체들의 해외 공장 확대가 나타나는 내년에는 직접적 수익가 예상된다. 신성ENG 같은 거 공부를 해놓으시면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우주항공의 대항해 시대가 아니고 대항 우주 시대다라는 얘기를 저는 교육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코츠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특별히 교육을 시켜드린 종목입니다. 3월 10일 오늘 3월 13일인데 3월 10일 교육을 뭐였냐면 코츠테크놀로지 2만원 부근에서는 바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봉이 하나 나왔고요. 그러는데 코츠테크놀로지 오늘 바로 급반등이 나오죠. 2만원 지지하고 이유가 뭐냐? 이런 거는 구조적으로 이제 또 지지점을 찾고 또 올라갈 수 있는데 코츠테크놀로지는 국내 무기 체계에 적용되었던 그죠? 싱글보드 컴퓨터 그러니까 이게 방산 쪽에서 매출이 꾸준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올해 매출이 연간시적으로 전년 동기 28% 영업이익이 29% 성장한다. 23년 3분기 24년 2분기 매출로 인식되는 수주잔고만 최소 574억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이게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면은 눈여겨봐야 되고 지금 이제 우주항공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께서 4천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서 우주개발 예산을 2027년까지 1조 5천억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종목을 조금 더 수익을 자세하게 내고 싶다 하시면은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